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자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D 코리아 이선웅 대표님이십니다. 키의 김민철 대표님입니다. 모바일 문자 입력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정부 지원이 뭐 저희 러시아 파트너가 되게 부러워할 정도로 전화가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국적 팀을 이게 한국 회사냐, 뭐 러시아 회사냐 이거를 이제 판가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해서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태생부터가 이제 다국적 팀을 만들어서 글로벌의 어떤 UX라든지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너무 그 회사를 한국 기업이냐 이걸 굳이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원천 기술을 보호하면서 응용 기술과 접하여서 어떤 글로벌의 이제 제품으로서 어떤 진출하는 것,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 세분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이 솔루션을 이제 많이 홍보하는 비즈니스 데벨롭먼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컨설턴트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데벨롭먼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실제적인 홍보하고 이런 데 한계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죠. 홍보하고 거기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는 비즈니스 데벨롭먼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거기를 두고 실제로 진행하는데 또 저희가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있는 와중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태까지도 지원을 많이 주셨지만 혹시 저희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 같으면 뭐 국적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을 테고 아니면 뭐 Y 컴비네이터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선정할 때 또는 그 뭐 지원할 때 뭐 국적 같은 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국가기관이면 그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그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지금 두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 생각보다 좀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아이템도 말씀해 주시고 4분 정도 이제 애로사항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사업 그리고 보안 사업 이런 쪽이 좀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그 전반적인으로 요즘 창업에 이런 쪽 방향으로 많이 가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 대부분의 그런 트렌드들을 많이 반영을 하시는 구성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최근에 김종중 이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다 게임 쪽에 치우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한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웹에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보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밍이 제일 낮은 순위로다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그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다가 10분 중에서 4분은 지금 현재 테크베이스 쪽으로 제가 같이 그룹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후반부에는 제가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을 중점적으로다가 제가 그 애로사항을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 뭐 원천 기술이나 플랫폼 사업이 사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정말 만만치 않은 사업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게 B2B 사업과 B2C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 B2B나 플랫폼도 사실은 B2B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은 글로벌 사업하기가 사실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의 B2B 사업 아이템을 들고 가면 항상 맨 먼저 요구하는 게 레퍼런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기업 차원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한국에서 어느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글로벌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에서 너희 제품 쓰냐 물어봐요. 그래서 안 쓴다고 하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예를 들면 안연구소 같으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그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벽을 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가 있어도 어려운데 없는 가운데서 처음부터 외국의 레퍼런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 정말 쉽지 않다는 거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그 정부가 가장 많은 인적인 자원이나 돈이나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그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유망한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R&D 자금들을 투자하면서 앞에서 끌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앞에서 끌어가는 역할이라기보다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뒤에서 도와주는 인프라의 역할들로 정부 역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센터에서 다 하는 역할이 이제 인프라 쪽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는 역할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노력이라고 지금은 보는데요. 아까 잠깐 제가 Y 컴비네이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Y 컴비네이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선택이 한국에서 Y 컴비네이터를 만들 건지 대학에서 교수가 될 건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꼭 필요했었던 것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대로 벤처 캐피탈이 사실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쉽게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에서 제가 6개월 정도 또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느꼈었던 게 잘못하면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해당 분야 기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전문가예요. 가령 아까 누가 DFJ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DFJ의 J, 저비슨을 제가 만나봤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아시다시피 나노테크 전문가잖아요. 스탠포드에서 나노테크로 석사 받고 나노테크 특허도 몇 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업계 전반적으로 잘 알고 트렌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면서 동시에 이제 그 업계에 대한 애정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을 이 업계 전체에 성공하는 데 헌신하니까 이 업계가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정말 소신과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회사 경영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 관리할 때 그 쓰라린 것들 다 경험한 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로서 그 보드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그 후배 경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이런 일이 너 생길 거다. 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사람 과의 관계에서 고생하면 적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VC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꼭 필요한 임원들이 있으면 바깥에서 연결시켜주고 취직시켜주고 영업이 잘 안 되면 자기 아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 영업팀하고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의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제대로 된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그런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VC라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제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세콰이어의 마이클 모리츠라든지 클라이너 펄킨스의 존 도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그런 커리어를 잘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이제 그 벤처 캐피탈 업계가 제대로 잘 발전을 하는 게 사실은 서로 이렇게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순환을 낼 수 있는 좋은 그건데 아직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그게 잘 되는 거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창업 지금 활성화와 동시에 벤처 캐피탈 업계도 제대로 잘 발전할 수 있게 양쪽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게 그게 옳은 방향이라는 정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됐었죠. 네.